제가 금속을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MLCC 기술이라고 그러면서 금속판이다, 구리판이다, 알루미늄도 되지만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나노 구조로도 돼요. 바 형태로 되거나 두툼하게 만들면 그게 전력이 축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력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약하게 공급하려면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또 동일한 두께로 그렇게 만드시면 약하게 공급이 됩니다. 또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걸 수십 장 겹쳐가지고 저런 구조로 가서 배터리로 만들거나 그걸 이제 자체로 태양 비슷비슷하면 태양 전지로도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미니 구조로 아주 나노 구조로도 이런 식으로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해요.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강중량으로 흘려보내는 기술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기선의 두께를 이렇게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두께를 따라서 스피커선 보면은 전기가 그 정도밖에 흐르지 않아요. 220에 꽂아놔도 220에 연결해도 전기가 흐르지만 그밖에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서 전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 굵기를 따라서 한 개, 어쩔 때는 이렇게 한 개짜리를 갖다가 연결을 해도 어쩔 때는 두 개를 연결해 전기선을 세 개를 연결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원 공급기에서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굵기가 똑같다면 어떤 데는 한 개짜리, 어떤 데는 두 개짜리, 어떤 데는 세 개짜리, 어떤 데는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또는 굵은 거, 중간 거, 얇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전원 공급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 같은데 모터 직전에전에 들어가거나 모터나 발전기 이렇게 그 감는 선으로 들어가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 연구 자석은 여러 겹, 수십 겹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파워 있게 돌립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이렇게 모터 직전이라든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다른 데보다 두껍게 해서 그걸 때 카패시터 전기가 축전되는 구조로 해서 모터를 안정적이고 강력한 전력을 공급하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선 안에 구리 막대 같은 걸 하나 넣어가지고 이것도 콘센트도 이게 구리 막대거든요. 이게 피부가 없어요. 전선 피부. 이것도 이제 현재 이렇게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카패시터로 만들어가지고 3개짜리 이상은 이렇게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게 넓지만 얇기 때문에 이걸 두껍게 만들어서 카패시터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전력을 카패시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를 나노 구조로도 돼. 그래서 크기별로 해서 수십 장을 겹쳐 놓으면 저런 구조를 갖고 여기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배터리에서 전력이 나오는 것을 전선 이제 물길처럼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그 전력을 통제해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스피커선은 조금밖에 220에 꽂아놔도 조금밖에 흐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작은 배터리 구조로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나노 구조로도 되는데 작은 배터리 조각으로 이것을 여기에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런 조각이 10개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전선을 각각 연결하나 회로를 연결해 놓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막 이게 10개 있다 그러면 5개만 쓸지 2개만 쓸지 3개만 쓸지 해서 열어서 수문을 열듯이 그쪽 배터리에서 언을 시켜줌으로써 그쪽 배터리에서만 전기가 축적된 게 남은 게 하면 이게 전압을 전류량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류량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15W, 30W, 60W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60W짜리 전구, 30W짜리, 15W짜리 각각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15W 틀고 싶다면 그쪽만 키는 거예요. 30W면 30W, 60W면 60W만 튼다는 거죠. 아니면 전체를 다 밝히거나 이렇게 이제 전선의 굵기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또는 하나의 전구가 이렇게 어떤 자기가 받아들일 때 전류를 갖다 그만큼만 받아들이는 거 15W, 30W, 60W 그럼 하나의 전구로도 15W, 30W, 60W의 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LED 전구 같은 것도 그렇게 동일하게 전기량을 통제해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빛을 낼 수 있고요. LED 전구 같은 것도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LED 전기 40개짜리다. 그럼 40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 포구를 해서 20개만 쓸 수도 있고 10개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자동차 전조등이 할 수도 있어요. LED 전구에 LED 전구 램프의 크기를 대중소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전조등이나 일반 가정용에서나 똑같아요. 그래서 큰 거를 대짜리를 갖다가 빛을 밝혀주거나 중짜리 밝혀주거나 소짜리 밝혀주거나 이런 것으로도 빛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같이 틀어줄 수 있어요. 레이더 소자 같은 데서도 제가 A사 레이더 대중소로 해가지고 각각 그 목적별로 이제 대짜리는 좀 더 전력을 많이 보통 공급하죠. 그래서 목적별로 쓰되 같이 연합해서 이것을 쓰거나 각각 독자적으로 쓰거나 목적별로 쓰니까 소짜리를 많이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팀별로 묶어서 쏘거나 또는 대짜리는 대짜리대로 중짜리는 중짜리대로 소짜리는 소짜리대로 용도별로 쓴다는 또는 그 레이더 소자에다가 그 전선을 대중소 굵은 거 줄근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그렇게 공급을 하든지 전력을 15W만 이론적으로 딱 들어요. 15W만 공급하든지 30W만 공급, 60W면 물론 A사 레이더 그 정도 약하게 전력을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전력을 정도를 차등해서 줘가지고 그 목적별로 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팀별로 그것을 묶어서 쏜다. 그다음에 영상 레이더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짜리 레이더 소자가 대짜리다, 송짜리다. 그럼 그것에도 동일한 약한 전력을 좀 영상 레이더로서 그렇죠. 이렇게 대상되는 촬영되는 대상물이 전파를 강하게 느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약하게 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레이더의 소자를 다 활용을 해야죠. 대짜리도 약하게 쓸 수 있고 소짜리도 중짜리도 약하게 쓸 수 있고 소짜리도 약하게 쓸 수 있고 동일한 전파의 세기를 준 다음에 전력을 이렇게 똑같이 줘가지고 그 정도밖에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유력이 전파의 출력이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게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각 레이더 소재의 전력을 각각 틀리게 줌으로써 전파의 출력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그 목적별로 서로 연합해서 팀별로 쏜다.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램프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대짜리가 있고 중짜리가 소짜리가 있다. 가정용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틀으셔도 돼요. 그걸 동시에 세 개를 틀면 빛의 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히면 빛이 강하게 융합을 해서 이렇게 환하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대공 방어망 할 때도 좋고요. 대공 방어망 조명 이런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 출력을 이렇게 램프가 똑같다 그러면 출력을 강하게 줘가지고 어떤 것은 강하게 주고 또는 어떤 것은 중간 정도 어떤 건 약하게 줘가지고 출력을 주면 그것도 전기 에너지 자체가 대중소잖아요. 에너지 자체가 그것도 이제 세 개가 빛이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상대방 자동차에 맞을 때 강하게 밝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A사 레이더 같은 전파를 쏴가지고 해서는 상대방이 서로 파행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쐈다. 저렇게 그러면 그걸 상대방 어떤 전투기에 맞으면 강한 융합 성상이 일어나서 융합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판을 태워버리든지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을 태운다든지 서로 파행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쓴다. 통신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 방식이 멀리 갑니다. 이렇게 위성 통신이다.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습니다. 레이저 전파다. 그러면 그걸 묶어서 쏘면 약간 부목 현상이에요. 3개를 쓸지 4개 쓸지 뭐 몇 개를 쓸지 어떤 파행이 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 이 방식은 보다 환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은 멀리 가고 각각의 전파에다가 정보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YTN의 부산대 광메카트론 김창석 교수님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파를 쏘고 이렇게 송신 수신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말한 것으로서 그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일종의 워키토키 방식으로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그러면 그 방식은 다른 게 굉장히 길게 간다는 거죠. 군에서 드론 조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통신 방법으로 스마트폰 하실 때 서로 파행이 들린 전파를 묶어 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LIG 넥슨에서 통신 체계를 납품하려고 그러시던데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다른 파형을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라디오 전파처럼 라디오는 하나하나 수신하는 전체를 통째로 송수신하는 거. 그럼 이제 그거 전파의 송수신
방법이 되는 거고, 같은 파형의 전파다 그럼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2번 20번까지 이렇게 이거를 이제 군에서 쓰시더라도 제 기술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무단으로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뭔 배짱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경찰청 그다음에 조합미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굉장히 이례 없이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저기서 많이 하나 영상 라이너 천무 광고하셨죠. 수출하셨는데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의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온도를 우리 집안의 방안처럼 만드는 격벽 시스템 배터리를 한 8개나 몇 개로 분할하고 원하는 대로 문제가 생긴 배터리는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리는 아니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 이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독립적이죠. 각각 배터리가 묶어서 쏜다는 거죠. 10개짜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20개짜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같이 뭉쳐 놓으니까 열이 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놔야죠. 여름에는 좀 더우면은 냉방, 추우면은 난방. 그래서 겨울에 이제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얼어요. 그래서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그거를 외부 격벽을 만들어 가지고 난방을 조금 해줌으로써 활성화 시켜주지 않은 게 제 기술 이론이었고 시동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YTN 어떤 중소기업자가 쓰시더니 현대기아차 그대로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속기 없는 기술을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뭐 석유 방식이 됐든 수소산소 가스가 됐든 LPG가 됐든 전기가 됐든 항공유 같은 거 이런 데도 됐든 전기양을 그만큼 연료양을 적게 주면 자동차 회전수나 뭐 비행체 프로펠러 회전수가 적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그에 따라서 변속기를 없애면 자동차가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이 같은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나 변속기 세상에서 변속기 없는 세상으로 이제 가는데 자동차도 그렇고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기술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비행체 프로펠러 양쪽의 회전수를 틀리게 연료를 줘갖고 하든지 뭐 연료 뭐 어떻게 하든지 회전수를 틀리게 하면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는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죠.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를 이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독일에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보수성 털리니까 그러니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자라는 이런 그래서 일반 유리창이나 사무실창에 덧붙이면은 얇은 구조로 하든지 뭐 메가 하든지 일반 아예 그냥 플라스틱 창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유리창은 유비에 침입이 쉽다. 플라스틱은 유비에 침입이 쉽지 않다. 얇은 플라스틱 창을 여러 겹으로 해서 빛의 굴절율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창으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때 이제 접합 구조를 가지실 때 플라스틱 창에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서로 접합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다른 방식의 접합이 되게 잘 된다. 반도체를 기판 위에 금속 크림 발라서 할 때도 밑에다 나노 크기에 구멍을 뚫어서 하거나 좀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오목건오물 파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접착이 잘 된다. 그 다음에 펠리클 접합, 즉 펠리클 접착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인조 가죽, 뭐 되게 기타 천연 가죽 이런 피혁들 이런 데 접합 구조, 또는 플라스틱 접합, 비닐 접합 이런 것도 들어가. 축구공 접합, 축구공이라든지 배구공, 농구 이런 공 접합, 기타의 접합 기술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금속 접합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다 들어갑니다. 고무 접합에도 들어가고 이런 접합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쓰이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캠페인성으로 이게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동영상마다 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제가 이렇게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거는 모든 수천 개라는 동영상에 다 캠페인성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리모컨과 TV 리모컨 같은 것도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그랬잖아요. 3층에 있어도 2층에 있어도 1층에 걸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10층에 있다 그러면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다가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해서
나한테 송수신 구조를 가지지. 이 방식은 멀리서도 송수신이 돼요. 그래서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 이상이 있다. 그것이 나한테 휴대폰이나 기타 어떤 영상 그 서로 상응하는 영상 기기 그쪽으로 신호가 옵니다. 매초 불량가도 그럼 내가 직접 거기 이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블랙박스에 있는 블랙박스에 마이크 스피커 경찰차처럼 두는 거예요. 얘기를 딱 해주고 신고하거나 경고하거나 이런 기술을 이런 스마트 이렇게 CCTV에도 둘 수 있어요. 현관문 비디오 같은 현관문 비디오도 인터넷선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인터넷망 멀리 있으면 좀 인터넷망 쓰셔야죠. 인터넷망 연결하든지 해가지고 자체천 동심망 인터넷망 둘 다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경보 새벽에 막 사람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들어왔다 경보를 나한테 울려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딱 울려주고 여기다 조명 같은 거 달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조명을 이렇게 저렇게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데 이런 조명을 이런 식으로 조명을 달아서 빛을 더해가지고 자동차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볼 때 상대방 자동차 빛을 보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에도 그럴 수 있는 빛을 보강을 해서 다시 보는 방식으로 망원경과 망원 카메라, 현미경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의료 영상 기기도 마찬가지고 CCTV 카메라에다 이렇게 조명을 더해서 하거나 망원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고 스마트폰 카메라 프레시가 아닙니다. 빛을 보내가지고 프레시는 멀리 가지 않죠. 이게는 멀리 보내 빛을 보강해서 다시 돌아오는 빛을 한다. 그때 이제 여기 빛을 모으는 망원경이다 뭐 카메라다 빛을 나팔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빛을 모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구조적으로 넓게 벌려서 빛을 갖다 사방에 들어오는 걸 나팔식으로 모으는 망원경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현미경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카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 렌즈가 안에 대중소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고 각도별로 찍거나 그 렌즈가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현관문 비디오다 렌즈가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여서 각도를 사각지대로 없애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관문 비디오의 카메라 렌즈가 2개, 3개에서 각도별로 찍는 그래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켜주거나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다 그러면 앞에도 볼 수 있고 뒤에도 볼 수 있고 양옆으로도 볼 수 있도록 360도 커버하는 카메라 렌즈를 그렇게 좀 동시에 찍는다. 각도별로 보거나 통합해서 본다. 또는 2개의 어떤 렌즈가 있다. 2개의 렌즈가 와이드하게 찍었다. 그럼 2개의 렌즈에 있는 화면을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으로 합해주는 이런 기술을 TV 같은 데나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데나 이런 카메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아래도 렌즈를 둬서 이렇게 볼 수 공중자산까지도 군사무기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360도 안테나하고 360도 레이더 이것도 각도별로 레이더를 찍거나 위아래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동일하게 이 카메라 구조가 동일하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얘기했던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가지고 이 CCTV에서도 상대방 경고할 수 있어요. 블랙박스나 현관문 비디오도 인터넷망 연결하든지 자체 통신망으로 그 사람과 나하고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CCTV나 현관문 비디오, 아니 블랙박스 이렇게 어디서나 여기서 내가 어떤 경보를 나한테 올려주는 그 시간대 이제 사람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기라고 합시다. 스마트폰 기기 연동되는 기기에 경보를 올려주는 기능. 이 기능을 탑재하시면 되겠어요.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기능을 넣어서 자체 통신망으로 동호회 회원들끼리 놀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스마트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서로 파행이 때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굉장히 멀리 간다. 이렇게 드론 같은 거 꺼내서 조종할 때도 이 방식은 1시간마다 전파를 서로 틀리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적인 조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암호 체계를 넣어서 암호가 서로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송수신이 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모든 드론 조종할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호가 맞아야지 전용 단말기 제도도 들 수 있어요. 은행 인터넷 뱅킹 하듯이 우리 데스크탑에서 할 때 전용 단말기 있잖아요.
전용 단말기를 가지고 암호 체계를 넣어서 자목은 그 전용 단말기 자동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비밀번호 입력해도 되고요. 근데 좀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전용 단말기 제도로 둬서 그렇게 하시면 드론 조정할 때 전용 단말기 군에서도 필요하죠. CCTV에서 이렇게 홈캠에서 보면 중국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 체계를 넣어서 영상이 오면 그 영상이 자동으로 비밀번호 풀어지는 전용 단말기 제도도 둘 수 있고 그때마다 비밀번호 입력해도 되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 같은 것을 조정할 때도 전용 단말기 제도로 둘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암호 체계가 이제 이렇게 자동차에 있는 데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컴퓨터화 되고 이제 자동차에 무선 TV를 갖다 조작한다.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조작한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전용 단말기 제도로 둘 수 있어요. 집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 망을 갖다 조절하기를 원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뭐든지 자동으로 암호 체계 그때마다 비밀번호 하셔도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때 전용 나만 볼 수 있도록 나만 조작하셔야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있는 어떤 차량 컴퓨터화되어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데 외부에서 그걸 조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용 단말기 제도 나만 할 수 있게 암호 체계를 넣어서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비밀번호 현관문 전파에다가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네, 제 기술입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제 기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제 기술이라고 밝혀지면 이건 그렇죠. 남의 기술 무단으로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누전 차단기 달자고 딱 했더니 그냥 잽싸게 여기저기서 상품이 나왔는데 이걸 누가 보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요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서 이거 교체했잖아요. 근데 뜯어보니까 이게 얇은 거잖아요. 이게 얇은 건 넣으면 안 돼.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운 걸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콘센트가 최근 고장이 5개 정도 나서 이게 얇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안 되더라. 3개, 4개를 가면 이게 고장이 잘 나요. 얇기 때문에 이걸 두껍게 만들어서 이거는 전기 피보가 없어도 이게 전기선의 역할을 해요. 반도체 회로에도 구리만 그어놔도 회로 역할을 하잖아요. 전기가 흐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두껍게 만들면 제가 이렇게 전기가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선이 5개일수록 더 두꺼워야 되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감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이렇게 피복 입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축적을 해 현재 콘센트를 이렇게 개선해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원가가 많이 들면 일단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점점점점 동그란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주워갖고 보강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보다 두텁게 만드는 행위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거 5개, 10개짜리도 그럼 그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두껍게 만들면 이거 여러 개로 하셔도 되죠.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선이 220이잖아요. 똑같아요. 전선의 굵기가 전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똑같아야지 문제가 없는. 그래야지 작동하는. 이 기술 구조를 모르고 여기다 놓으셨더라. 비싸잖아요. 만드는데도. 그냥 일반 여기다가 전기줄에다가 이게 연결만 시켜놓으면 될 텐데 누전 차단기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또 따라 하실 건가요? 이거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따라 하시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매번 동영상마다 얘기하는데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파시지 맙시다. 만약에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너무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품도 그렇고요. 이게 식품도 좀 개발하기만 하면 똑같은 게 여기저기서 자기네 아이디어로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